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도 잘. 안녕하세요. 경기도의원 이가영입니다. 한 번씩 인사. 어서오세요. 누구? 부승찬 이거 부승찬 의원은 외로워서 어떡해. 진짜 경기 좋습니다. 경기도의원 장미수입니다. 네. 예쁘고. 네. 안양시의원 곽동인이라고 합니다. 네. 네. 시의원님. 네, 안양시의원님. 네. 부산시 경기도의원으로 출마하는 이동선입니다. 아, 예. 전에 인사드렸던 경기도의원 노준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용시 비례 준비하고 정승입니다. 네. 시에서. 네. 안녕하세요. 성남에서 온 소현호입니다. 소. 현호입니다. 현호 씨.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영길 대표님 비서로 있는 원현우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름이? 네, 원현우라고 합니다. 원현우. 네, 오늘은 김대중재단 청년위원회로 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악수를. 네. 보세요. 자리가 협소하니까. 네, 앉으시죠. 여기랑 네. 뒤에 의자랑 해서 앉으시죠. 부모님 먼저 저희 정책 전달시 그렇죠. 네. 그러면 저기로 의자만 이것도 빼시고. 네. 저희가 5가지 테마로 이제 예. 네.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좀 안으로 다 들어오세요. 들어갈까요? 뒤로 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운데 못해요. 화이팅 한번 하시죠. 자, 김대중 하면 평화하세요. 네. 김대중. 추미하면 화이팅 한번 하시면 네. 좋습니다. 추미! 화이팅! 기운이 막 있어야 여러분들이. 저희가 김대중재단 청년위원회가 이제 초대 회장이셨는데 저희 지금 다 90년대생들 00년세대이거든요. 그때 역사를 좀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1회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님이 91년 지방선거를 유발시켰지 않습니까? 네. 21번 단식구증을 통해서 좀 그것을 좀 기념하고 지금의 청년세대가 어떻게 하면 그걸 좀 계승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서 지금 전국을 돌면서 정책 전달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울산의 김상호 후보, 경남의 김경수 후보, 그리고 강원의 우상호 후보 이어가지고 지금 후보님들 이렇게 있고요. 먼저 저희 참석자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위원장 박광사입니다. 경기도의원 노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비례대표 준비하고 있는 정승규입니다. 저희 비례대표도 이런 말씀 없이 성함과 직책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중앙대 이정선 들어가고요. 부산시 경기도의원 출마하고 네, 안양에서 재선 도전하고 있는 장면수 경기도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부승찬 의원실에 있는 서인하 비서관이고요. 지금 김대중재단 부의원장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안양시의원 곽동인이라고 합니다. 네. 김대중재단 부위원장 맡고 있는 이자형 경기도의원입니다. 저는 김대중재단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맡고 있고요. 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맡고 있는 봉건우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저희가 5가지 정책 관련해서 짧게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98년에 이제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청년 정책이라는 이제 말도 없던 시기인데 저희가 그 연원을 찾아보니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동시 발전 그리고 생산적 복지 이런 키워드 속에서 지금 이미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진행되고 네. 있는 청년 정책들은 좀 뿌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담았고요. 또 이제 후보님 경선 이제 단계에서부터 이제 여러 청년 정책들을 좀 말씀 주셨는데 경기 하이테크 청년 아카데미 신설도 네. 이제 말씀 주셨고 네. 청년 신혼부부 매입인데 동의해서 매년 2,000원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좀 이런 어떤 김대중 정신을 좀 계승할 수 있는 청년 정책들을 좀 많이 발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전달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다 돌면서 전국 단위 돌면서 꼭 먼저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되게 인연이 많으실 것 같은데 추미애에게 김대중이 유퀴즈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대통령 김대중을 빼놓고는 한국의 현대 정당과 정치, 민주주의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현대민주정당 사를 직접 구축하신 분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이 안 계셨더라면 최초의 정권교체 그걸 우리는 이제 수평적 정권교체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당시의 정당은 그 김대중 정치인 한 그 정권 교체의 기수가 될 수 있는 유력 정치인 중심으로 이제 정당이 형성이 됐다면 그 후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말로 국민적 정당, 민주적 정당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했는데 앞으로 이 정당이 더 국민적 정당으로 키워내는 건 여러분 몫이고요. 청년 김대중을 회고를 해보면 이미 저도 이제 그 정권 교체 직전에 만나서 이제 정권 교체를 이분을 통해서 꼭 이뤄내야 되고 이분 아니면 대안이 없다. 대안 부재론 속에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돕기로 하고 이 판사직을 버리고 이제 정치를 시작했지만 그 분의 말씀 그때 막 입당하기 직전에 저에게 주신 각별한 말씀, 그 다음에 회고록을 통해서 보면은 대통령의 정치는 늘 그 청년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용감해서가 아니라 그 민주주의에 대한 일관된 신념, 그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다. 그러니까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다 있는 것이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에 의한 정치다 하는 이 과정과 절차, 수기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고 또 그걸 늘 공부하시고 정리하시고 토론을 즐겨하시고 그러니까 늘 배우겠다. 그러니까 그 배움의 대상은 평범한 국민일 수도 있고요. 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당신을 낮추고 나는 늘 배우는 사람이고 늘 뭔가 새로움 그것은 예를 들어 이 감옥 생활 중에서도 끊임없는 독서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그런 또 단순히 민주주의적인 정치적 자세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경제를 국민이 주체가 되는 그러한 경제, 이른바 대중경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끊임없는 창업가 정신, 도전 정신 그런 걸 배우셨어요. 책을 통해서. 그래서 그 누구보다 빠르게 이 정보통신 시대의 중요성을 내다보셨고 또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인프라를 까셔가지고 우리가 IT 최고인 그런 나라 그 다음에 IT 수용성이 높은 국민으로 만들어냈고 그걸 기반으로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선도 국가가 되겠다 하는 의지를 계획과 의지 구상을 밝혀볼 수 있는 거죠. 김대중의 정치는 늘 새롭고 도전적이고 청년 정신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김대중 정신을 이어가겠다 하는 건 아마 대통령께서 저 멀리서 내려다보시고 되게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계속 좀 이어갈 수 있도록 네. 후보님께서 이제 너무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희 이 자리에 이제 많은 청년 정치인들 또 정치 지망생들 거의 다 김대중재단 청년위원회 임원진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청년 정치, 뭐 청년 정치인이 뭐냐 약간 이런 화두가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에 미국 대선 출마했던 버니 샌더스라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청년 정치를 어떤 생물학적인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보다 정말 어떤 청년과 소통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비전이 부합하면은 그게 바로 청년 정치인이다 해서 버니 샌더스야말로 청년 정치인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정말 저는 이제 추미애 후보님께서도 청년 정치인과 함께하는 걸 넘어서 청년 정치인 추미애로 부를 네. 수 있도록 오늘 드린 정책들을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치라는 건 젊다는 것은 그 시대에 대해서 좀 더 앞서가서 내다보고 준비한다 그런 얘기도 되겠고요.
그만큼 이게 깨인 사고를 한다,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것과 맞물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 정치가 어떤 기득권 안주적인 정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도전하고 깨는 거예요. 그 기득권에 안주하는 그런 정치를 거부하고 민주당을 계속 새롭게 이끌어 나가겠다. 대통령께서는 늘 국민과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아라. 항상 앞서 나가되 손은 놓치지 말고 반보만 앞서가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성과는 바로 국민의 지지에서 나오는 것인데 국민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같은 말을 그냥 멋지게 한번 연설하고 알아듣거나 말거나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국민이 이해하고 수용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쉬운 말로 설명하고 말할 책무가 있다. 그러니까 마치 의사의 설명 의무처럼 설명 의무, 논리를 무장하고 실력을 갖추고 그걸 국민이 잘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다오.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라고 하셨어요. 언제 그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 기회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차지해야지만 정치적 포부를 밝히고 실천하고 국민적 이익으로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청년 그러면 행동, 액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적절한 액션은 그냥 그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되고 실력이 뒷받침이 돼서 신뢰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약까지 준비해서 온다는 것은 공약 한 줄 쓸 때마다 여러분들이 무수히 찾아보고 했지 않겠어요? 네. 이 말이 되는 말이야 안 되는 말이야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겁니다. 또 우리는 그걸 잘 인도하고 안내할 의무가 있고, 네, 잘 여러분과 함께 발맞춰서 여러분들의 또 과실로 정치가 보답할 수 있도록 네, 합시다. 네. 저희 오늘 되게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 함께 하고 네, 있는데요. 뭐 이제 후보님 대학 후배들부터 뭐 네. 이제 현직 경기도의 의원님들 포함해서 나중에 이제 도정 질문에서 만나는 분들이고 한데 좀 네. 참가하는 분들 자유롭게 좀 말씀 주시면은 같이 의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시면은 네.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정책 제안인데요. 제가 지금 17개월 된 딸의 이제 아빠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육아 오, 축하합니다. 관련한 정책을 사실 제가 두 가지를 우리 시에 제안했었는데 음. 아이 이렇게 닦아줄 때 아기용 수전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수전이 돌아가는 수전이 있어요. 그거를 보통 이제 아이 키우는 집은 다 쓰는데 공공기관에 그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건 이제 안양시에서 최초로 전국 최초로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고 안양시에서 바로 예산을 반영해서 그거는 시비만으로도 가능했는데 제가 그 한 가지는 안양시 지원으로 불가능한 게 있어서 네. 나중에 경기도지사 후보님께 꼭 제안드리고 싶었던 게 카시트 택시라고 네. 사실 아이 태우고 이동할 때 카시트를 이용하는 게 이제 필수인 시대인데 사실 택시를 탈 때는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시랑 안양시와 논의해 봤더니 재원 문제 때문에 너무 도의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사실 저는 서울시 사례를 보고 좀 제안을 했었던 건데 우리 시도 경기도가 매칭을 조금이라도 해주지 않으면은 너무 구현하기가 어려운 정책인 것 같다는 답이 저도 사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위해서 한번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은 어느 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희망하는 구가 몇 군데가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약간 서울시가 조금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구도 약간 떠맡듯이 하는 느낌이 좀 있고 그래서 조금 정교하게 도에서 다듬어서 좀 어디 희망하는 시 위주로 특히 안양시는 제가 볼 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잘 적용이 돼서 그런 정책이 되면은 어쨌든 좀 도지사님 후보 공약으로서도 사실 좋고 또 이걸 좀 받을 의지 있는 우리 민주당 단체장분들도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제안을 좀 꼭 한번 직접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그 택시 구조가 이제 일반 택시가 작잖아요. 네. 그런데 그 택시가 주로 전기차 택시 같으면
실내가 그걸 둘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모르겠고. 네, 그래서 공간에 대한 택시 공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기사에게 소위 말해서 좀 더 추가적인 인건비를 보전해 줘야만 이분들도 뭐 설치를 했다가 뭐 탈착을 하든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는데 어쨌든 사실 예산 문제지만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되게 절실한 문제거든요. 절실하죠. 아이가 진짜 아픈데 집에 차량이 없으면은 진짜 아이를 안고 막 버스를 타거나 이런 일도 있는데 이게 되게 마음이 어떤 좋은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키우는 현실적인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인 좀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어쨌든 시에 외치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 이제 후보님께 한번 꼭 디테일한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되게 그냥 제안만 하고 실제 그 택시 회사나 뭐 개인 택시나 이런 데서 안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의 택시 구조로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도에 그러니까 물론 저도 제 나름대로 고민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좀 큰 담론을 한번 이제 후보님께 직접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걸 한번 내부에서 뭐 물론 반영이 되면 더 좋겠지만 한번 고민해서 또 도 차원에서도 아마 쉽지 않은 전 이유가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는 택시 면허권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직접 행정을 하는데 경기도는 일선 시군이 가지고 있어요. 남양주 같은 남양주시에서 택시 총량을 시행하다 보니까 안양 같은 경우도 안양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이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매칭해줘라. 보조금 매칭해주는 구조가 서울이랑 아마 재정구조는 다를 거라서 시범사업으로는 신생아들 많은 지역을 위주로 시범사업 해보는 거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안양에 우리 김보라 시장이 그런 안성 거기 안성이고 저희 최대호 시장님 어제 어제 네, 사선들 거의 최대호 시장님이 그런 데까지 우리 그러면 젊은 의원님들이 호흡을 잘 맞춰주고 계시네. 일단 제 제안을 하나 크게 받아주셨습니다. 잘 매일매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잘 받아주시라고. 4년 내내 또 족구해요. 이렇게 두 분이 이번에 안양에서 안양시와 경기도와 재선으로 출마를 했고요. 기회는 지금입니다. 아마 노란봉투법 시행하고 나서 경기도 공공기관들이 일제히 경기도를 상대로 단체 교섭 요구를 했는데 경기도가 지금 묵살해가지고 노동위로 넘어갔어요. 진호위로.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신규 채용하는 문제라던가 공무원 정원이라던가 이런 거 다 도에서 틀어주고 있거든요. 공공기관 담당관실에서. 청년 취업 문제에 있어서 공공기관이 좋은 일자리인데 그걸 다 틀어주고 있으면서 저희 입장에서 제 주장은 경기도가 실질적 사용자 아니냐. 그러면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라는 게 노란봉투법의 취지인데 그거를 공공기관들 입장에서는 우리 중노위 판단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경기도 시군들도 다 하고 있는데 딱 한 군데 화성만 받았어요. 근데 다른 시군들은 남양주만 해도 어떤 입장이냐면 경기도가 하는 거 보고 우리가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전 민주당의 정신이라는 게 노동정신의 정신이고 노란봉투법의 정신이라고 하면 공공기관에서 그걸 받아줘야지. 또 청년 일자리도 늘리자고 하면 일자리 문제들도 있고 임금 총량제 문제도 있고 이런 것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점검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나요? 김종우 저기 공공기관 노동조합 총연 의장님도 한번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일자리 측면에서 공공기관을 취업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지금 총량을 맞춰버리니까 이 여력이 있고 일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채용을 못하는 거예요. 경기신보는 코로나 때 워낙 제출을 많이 해줘서 인력 수요가 더 늘어났는데 서울신보는 30% 증원을 할 때 경기신보가 8% 증원했어요. 근데 경기도는 속된 말로 돌아다니는 인구가 시간이 훨씬 많고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고 돌아다니기는데 시간이 됐으면 더 늘어야 되는데 그럼 경기도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우리 임금 총량제가 있다. 정원을 정해놔야 된다. 그럼 거기서 실질적인 경영에 대한 모든 것을 개입하고 결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용자가 아니다. 라는 경기도 입장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논리상 일리가 있네. 여러분 기회는 진짜 지금입니다. 발언 안 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유민의 정성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HV 백신 가다시 9가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 경기도의 기초 지자체장 후보님들이 각자 그
시군의 그 여건에 따라서 뭐 10% 환급을 해준다던가 전 시민에게 무료로 맞을 수 있게 해준다던가 좀 천차만별이긴 하지만은 시군 차원에서 그 HB 가다시 국가에 대한 지원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혹시 도 차원에서는 가다시 국가에 대한 지원 사업이 공약이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아직은. 뭐 예를 들어 이제 지금이 그 의료 보건 분야를 디테일하게 알려면 이게 당선이 돼서 인수 업무를 시작을 해야 그런 개별적인 정보를 알 수 있을 텐데 데이터를 우리는 받아볼 수가 없죠. 오히려 뭐 지금 현역 도 의원들이 질의자료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최근까지 이제 중앙당 공관위원으로 있다가 또 지금 여러 가지 정부 관계 부처랑 이제 청년 당정 협의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공관으로 우리副위원장도 한번 이런 청년들의 어떤 공론장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영광스럽게도 장관님 후보님 면접관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질문을 드리진 못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랬었는데. 시간상. 네, 시간이 너무 짧았어서 그때 운동화 신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던 게 참 많이 기억에 남았고요. 어쨌든 이제 청년들이라는 자체가 뭐 과거에 청년 정책이라는 내용 한 가지를 이렇게 묶어서 대략적으로 뭐 선심성 지원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집행이 돼서 뭔가 손에 쥐면 무조건 좋아할 거야라는 일원화된 어떤 지원들보다는 청년들 모두 다 삶의 패턴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 또 이 당사자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청년의 공론화의 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전국대학생위원회도 그렇고 청년위원회 김대중재단 청년위원회도 그렇고 그런 당사자성을 존중하는 형태의 공론장 형성을 통해서 지역이나 뭐 아니면은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맞는 제안들을 정치인분들께 드리고 또 제도 정치에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시키는 게 목표다 보니까요. 이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청년 정책을 받고 현안들을 받으시겠지만 뭐 특히 경기도는 대학도 많고 또 특히 대학도 육성해야 될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굉장히 양질의 인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스포트라이트를 서울에 있는 대학에 비해서 그만큼 못 갖고 있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 청년 일자리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 당사자성이 중요해지는 거는 그 어느 도보다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청년 정책, 뭐 청년 소득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당사자성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 또한 새로운 형태의 개혁이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김대중 대통령님의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용기라는 것을 규정을 해주셨던 게 있는데 그 두렵지 않아서 행하는 게 용기가 아니고 두려움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행하는 게 용기라고 적어주신 게 굉장히 인상 깊었었거든요. 근데 뭐 법무부 장관 추미애도 그렇고 의원 추미애셔도 그렇고 법사위원장으로서도 그렇고 당대표 때도 그러셨고 항상 저는 행해야 하기 때문에 행하셨던 그 용기가 를 가지고 계신 가장 김대중 대통령과 닮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방향의 개혁을 넘어서 이런 사소하다고 보이지만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의 변화들도 경기도에서부터 좀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이거 말씀하시니까 멘트를 준비해서 갖고 온 것 같아요. 아니, 준비는 안 했고요. 후보님이 진정으로 잘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제가 답을 정해놓고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미래가 전망이 밝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큰 변화를 앞두고 있어서 그 변화를 직시를 하고 그러면 어떤 변화일까? 그 변화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그건 순전히 정치적 통찰력, 정치인의 책무, 정치인의 실력에 달려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어느 한 사람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요. 근데 미래는 한 사람한테 달려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 집단 지성을 만들어내고 그 집단 지성을 형성하는 힘이 정치적인 파워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각자 불안하니까
어떤 각자 행동 패턴을 보이고 그 사회 갈등이 이 변화의 시기에 더 커지겠죠. 근데 그걸 에너지로 뭉쳐내는 것은 그 집단이 배출한 정치 집단의 실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정치 집단의 구성원으로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성세대는 자기들은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뻔한 경로에서 편하게 살아왔으니까 크게 변화를 바라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건 뭐 국힘당 어떤 진영을 떠나서 어떤 세대 간의 충돌일 수도 있어요. 이 기성세대는 변화를 거부하거나 또는 좀 천천히 해도 돼. 너희들도 살아봐. 이게 정답이지. 이런 강요를 할 거고.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통찰력이 더 비례적으로 높지도 않고 기성의 예측력을 능가하는 어떤 불확실한 그런 시대에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 거고 그래서 굉장히 빠른 템포로 결단해내고 또 그 결단의 성과가 없다면 그걸 빨리 포기하고 버리고 다른 방향을 찾을 수도 있어야 되고 자꾸 플랜 A가 안 된다면 플랜 B도 생각해내고 그런 이 지성의 교류라든가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정당 정치에서 여러분들의 참여와 기민성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적극 지원을 할 것이고요. 또 이런 디테일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정치권에 대한 기대는 엄청 커졌어요. 왜? 막연한데 불안한데 너희들이 해답 주겠다고 선거 때 공약했지 않느냐 안 내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소확행도 물론 놓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거는 그냥 누구한테 맡겨놔도 할 거야. 그게 아니고 나의 이 불안한 경제 사회적 지위에 대한 해답과 처방이 있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소한 지역 예산을 내가 도의원으로 또는 시의원으로 내 지역에 얼마를 따냈다. 이 문제를 결코 만족이 되지 않은 문제여서 그런 좀 더 포용적인 사회 변화에 우리가 수용해내고 이걸 변화의 파고를 다 함께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안전망을 정치권이 어떻게 마련하고 준비해 놓느냐 그런 완충 역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내느냐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목소리를 내주고 때로는 그런 측면에서 고시적인 측면에서는 양보하고 타협하고 내가 이 작은 예산 한 푼 우리 지역구 더 따내는 것보다 이 예산이 어떤 기금으로 더 출연이 되고 그것이 일자리 창출에 더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양보하겠습니다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발언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우리 정치권을 바라보는 2030 청년들에게 믿어도 되겠네 기다려도 되겠네 하는 그런 희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목소리를 잘 부탁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덧붙이고 싶었던 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저희 2030 청년 세대라고 하면 갈등이라는 것의 중심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성별에 따른 젠더 갈등일 수도 있고 뭐 요새 뭐 영포티라고 놀리기도 하는 그 세대 갈등의 중심에도 있기도 한데요. 근데 그 자체가 이제 과거에는 지금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의 고리에 있기 마련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 극단적인 변화를 꾀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에서 우리가 다 같이 무언가를 힘을 합쳐서 무언가 더 이 파이를 키우면 우리가 더 많은 걸 먹을 수 있는 세대가 과거였다면 지금은 남의 것을 뺏어와야지만 우리의 것을 쟁취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도만큼은 대한민국 그 어느 도시와 못지않게 가장 성장하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적인 정책과 발전적인 정책이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좀 예정된 시간이 이제 좀 다가오고 있어서요. 그래도 좀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은 게 22년도에 이제 이자영 의원님, 장민수 의원님 청년 비례대표로 이렇게 두 분이 들어오셔서 4년간 임기를 마치셨는데 또 새롭게 도전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그래도 이제 두 분께서 한번 좀 그래도 우리 후보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도 경기도 전체가 지역구고 비례대표도 그렇죠. 전체가 지역구고. 지역구 같은 그렇습니다. 세 분은 네, 같은 지역구니까. 네. 네, 지금 또 최연소가 아마 다음에도 최연소가 될 수 있는데 이자영 의원님 혹시 제가 비례 1번과 비례 2번이었습니다. 네, 2022년도에 사실은 좀 당에서는 혁신적으로 청년 비례대표 2명을 선발을 했고 그래서 저랑 이제 여기 계시는 장민수 의원 둘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요. 들어와서도 이제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 지역구 어떤 사안 말고도 경기도 전체적으로 좀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뭐 지방자치고 지방분권 시대여서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좀 소외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뭐 교육특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정돼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데 저는 이제 지역이 광주입니다. 그래서 동남권에서도 굉장히 좀 그냥 농업을 중시한다고만 생각해서 발전이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좀 균형적으로 인프라를 좀 지원을 해가지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까. 처음에 저희가 임기를 시작했을 때 도메인 인구가 1390만이었는데요. 벌써 1410만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에 대해서 수요와 기대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행정 그리고 뭐 인프라 이런 것들이 역할에 한계를 주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담아낼 수 있을지 좀 청사진을 도지사가 되시면 같이 그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민수 의원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공건우 위원장이 지금 대학생위원회 하고 있는데 저는 대학생위원회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고 또 제가 대학생위원장일 때 또 우리 의원님 행사 때도 몇 번 오셔서 축사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결국에는 청년들 정치, 청년들을 위한 정치, 청년을 위한 정책이 어떻게 지속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그런 것들을 도정에다가 끊임없이 요청을 해서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청소년을 광역 단위에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단위가 이제 설립이 됐는데 아직 걸음마 단계고 그리고 해야 할 과업들이 너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좀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아까 유호준 의원이 말한 대로 공공 그 기관 그 총액제에 걸려 있기도 하고 또 행안위에 상당한 핸들링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향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서 미래 세대들이 더 경기도 안에서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 단위에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좀 논의하는 시간이 앞으로의 4년이었으면 좀 좋겠고 그런 과정에서 비단 경기도의 청년뿐만 아니라 저희 당에서 성장한 많은 당원들도 청년 당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경기도가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청년들의 어떻게 보면 청년 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명히 목소리 내고 그 부분만큼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예산, 배정 이런 게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상당 부분은 이제 정치권도 중요하구나 이제 생각하고 아까 이제 갈등 그랬지만 이걸 그냥 정치적 갈등 이슈로만 볼 게 아니고 실제 청년 정책 부재에 대해서 그 내용을 채움으로써 그 청년들이 관심 갖고 정치에 대한 그 기대, 평가 이걸 다시 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걸 그냥 하나의 잔대 갈등 그 이슈 정도로만 이제 바라보고 그랬다면 이제 아까 지금 바로 그 핵심 이제 정책으로 전환을 해서 좀 채우고 실제 그 청년들에게 이게 우리가 목소리를 냈지만 역시 정치가 우리한테 관심을 주고 우리 발언권이 커지니까 뭔가 성과가 있네 더 참여를 하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뭐 여러분 앞서서 이제 우리가 그 청년 비례도
또 중요하고 또 국회에서도 청년 진출을 지원하고 했더니 되게 이제 그 여러분의 앞선 선배들이 아주 잘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해찬 대표께서도 또 쉽게 또 그걸 더 이렇게 키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번에는 좀 더 여러분한테 좀 몫이 더 많이 배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자꾸 이렇게 나오도록. 네. 네. 너무 좋은 말씀 주신 분은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